안녕하세요. 한나TV의 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치파오를 입고, 나름 예쁘게 꾸미고 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양귀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양귀비는 뭐 아마 역사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들도 다 알 거예요. 양귀비는 양귀비 꽃도 있죠. 그 양귀비 꽃이 바로 그 아편을 만드는 그 양귀비의 그 정말 그 중독성 있고 약간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마약, 그런 거와 같은 것의 꽃을 양귀비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얼마나 치명적인 매력이 양귀비한테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양귀비란 이름을 붙였는지,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양귀비가 예쁘고 경국지색이었기 때문에 당나라 현종이 정치를 놓아버리고 양귀비랑 반나서로 맨날 즐기고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러느라고 정사를 놓을 정도였는지, 오늘 양귀비의 치명적인 매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국의 4대 미녀 하면 누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아시는 분? 중국의 4대 미녀. 양귀비가 그 4대 미녀에 들어가거든요. 저는 삼국지에서 초선 들어봤어요. 초선도 4대 미녀고, 또 누가 있는지 제가 좀 알아봤는데 서시, 왕소군, 초선, 양귀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서시는요, 시대별로 얘기를 해보자면 서시는 춘추전국 시대의 월나라의 여인이래요. 심지어 이제 서시가 왜 이쁘냐면, 서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치머라는 말이 있어요. 치머 서시. 왜냐면 그녀가 이게 강변을 막 이렇게 너늘다가 맑고 투명한 강물에 본인의 얼굴을 비추니까 갑자기 물고기가 헤엄을 치다 말고 가라앉았다. 가라앉을 침. 그래서 침어라는 그런 칭호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예쁘길래. 서시가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소군은 한나라의 사람인데, 왕소군은 워낙 재주도 뛰어난, 악기를 잘 다뤘고 제주와 용모가 뛰어난 여잔데, 왕소군 같은 경우에는 왕소군이 이제 심지어 너무 미인이기 때문에 흉노를 달래기 위해서 흉노왕과 이 왕소군과 결혼함으로써 흉노를 약간 장악했던 그런 일도 있고요. 흉노로 가는 도중에 한 무더기에 이런 기러기가 왕소군을 보고, 뭐야 나무 예쁘잖아. 그래서 날갯짓을 멈춰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떨어질 나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소군은 왕소군, 그런 칭호가 있고요. 마치 그런 것 같죠? 우리 여기 동방신기에 보면은 막 미키 유천, 최강창민 이런 것처럼 치머서시, 나간 왕소군 이런 식으로 약간 별칭이 있습니다. 초선 같은 경우는 삼국지에 나오잖아요. 예, 맞아요. 떨어질 낙에 기러기 앉자. 기러기가 떨어졌다. 초선 같은 경우에는 뭐 삼국지에서 워낙 유명한데, 초선이 삼국지에 누구랑 이어지죠? 여러분? 항우의 이제 그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죠. 자, 초선은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초선인데요. 어느 날 화원에서 이렇게 달을 보고 있었는데, 달이 어머 초선이 너무 예뻐. 그래서 부끄러워. 그래가지고 구름에 숨었대요. 이거 뭐야, 그냥 달은 원래 구름에 자주 잘 숨는데 그냥 타이밍이 그랬던 거 아니야? 예. 물론 약간 동탁과 여포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이게 꼬신 그런 미인계도 있지만, 이제 영원한 작은 항우죠. 동탁과 여포는 약간 이제 미인계를 이용을 한 거였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눌 바로 그 사대미녀는 바로 양귀비입니다. 초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달이 숨었다 그래가지고 패월이라고 해요. 은폐하다 할 때 패자, 달이 숨었다, 숨을 패. 그래가지고 이제 패월이라는 그런 별칭이 있어요. 양귀비는 바로 어떤 별칭이 있냐면, 양귀비는 특히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를 꽃에 많이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양귀비가 화원에서 꽃을 막 감상을 하는데, 우울함을 막 달래고 있었는데, 무의식 중에 함수화라는 꽃을 딱 건드렸는데, 그 꽃이 어머 양귀비가 너무 예뻐버려, 나 꽃인데 너무 부끄러워 이러면서 꽃이 이렇게 말아 올렸다고, 자기 얼굴을. 그래서 이 꽃들도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수화라는 칭호를 가졌다고 합니다. 수화.
뭐 이런 식으로. 그뿐만 아니라 양귀비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현종이 막 이런 연꽃의 아름다움을 막 보고 있다가 아무리 연꽃의 아름다움이 대단한다 한들 내 말을 알아듣는 이 꽃만 하랴 이러면서 양귀비를 이해할 해. 말을 이해한다. 말씀어. 그래가지고 말을 이해하는 꽃이다. 그래가지고 양귀비를 해어화라고 했죠. 이 해어화라는 뜻은 아무튼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뜻인데 요 말은 다른 명칭에도 썼었어요. 기생.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나 그럴 때 기생들에게 해어화라는 말을 쓰기도 했죠. 말을 알아듣는 꽃이다. 멋있는 말이죠. 아무래도 중국은 이런 은유적인 표현, 이런 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좀 대륙의 스케일이 약간 오버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진짜 물고기가 막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헤엄을 안 치고 막 가라앉는다던가, 기러기가 막 날개짓을 잊어버려가지고 떨어진다던가, 막 다리 숨고, 꽃이 막 이렇게 막 숨고, 예, 이거는 뭐 실제로 그런 거보다 정말 그 정도로 예뻤다. 약간 오버스러운 표현. 남자들의 그런 약간 아부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헤어라는 영화 있죠. 거기서도 이제 기생들의 그런 평양 기생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기생들을 헤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긴 우리 이 미의 기준은요 그때그때 좀 다르잖아요. 요즘 미의 기준은 뭡니까? 요즘 미의 기준은 미드인가요? 그러면서 가슴은 한 기본적으로 B컵에서 C컵 정도 되면서 그러면서 또 말라야 되고 그러면서 얼굴은 애기같이 생겨야 되는 게 여러분 요즘 미의 기준인가요? 베이글? 어때요? 그날 그 시대 그때그때에 따라서 미의 기준이 많이 바뀌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마른 여자 김한선 나왔던 막 70, 80년대는 되게 마른 여자가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오빠가 막 좋아했던 그 연예인들을 보면 강수지, 하수빈, 노노노노노 그렇긴 한데 막 이런 분들이 다 말랐었어요. 근데 요즘은 무조건 마른 것만이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의 좀 섹시함, 건강미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미의 기준은 좀 베이글러가 아닌가. 그러니까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글래머의 기준은 뭘까요? C 이상일까요? 글쎄요. 근데 저는 글래머의 기준이라고 하면 몸에 비해서 마른 몸에 비해서 큰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분이 몸이 되게 뚱뚱해. 막 100kg에 임박해. 100kg인데 가슴도 C야. 그러면은 그렇게 글래머 같이 보이진 않을 것 같고 그 몸의 비율에 따라 가슴이 큰 게 글래머가 아닐까? 양귀비도 바로 글래머 몸매였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서시, 왕송은, 초선, 양귀비 중에서 양귀비가 가슴이 제일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귀비는요, 마른 여자가 아니었어요. 양귀비는 키가 160 정도에 몸무게가 70kg에 임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지금 160이거든요. 키가 162예요. 근데 제 같은 경우가 제가 52kg가 넘으면은 통통해 보여요. 지금 제가 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이제 49kg 저녁을 많이 먹으면 50, 49에서 5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정도도 지금 제가 이렇게 팔이 통통해 보이는데 키가 150에 70이면은요 좀 요즘 말로 말하면 좀 뚱뚱할 수도 있어요. 뚱뚱. 그런데 이제 양귀비는 바람직한 곳이 뚱뚱했다는 거죠. 바로 가슴과 엉덩이가 그렇게 풍만했다고 합니다. 자, 양귀비의 그런 뭐 지금 남아있는 사진들 뭐 그런 게 사진은 없고 그림만 있는데요. 양귀비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것도 좀 날씬하게 그렸어요. 그쵸? 일단 양귀비를 표현한 그림은 전반적으로 다 가슴이 커요. 옛날 사람 치고 가슴이 크고 이 골반부터 해서 엉덩이가 되게 풍만합니다. 그래서 양귀비를 표현한 그런 역사서에 보면 자질풍염이다 해가지고 되게 농염하고 풍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크지 않았나. 그리고 목욕을 되게 즐겼다라는 거. 자, 목욕을 왜 즐겼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양귀비는 목욕을 되게 자주 했는데 이 목욕을 하는 또 양귀비를 당나라 현종이 이렇게 몰래 훔쳐보는 게 주로 취미였다고. 현종이 여자를 엄청나게 밝혔대요.
여색에 막 많이 빠져 있었고, 그런데 양귀비한테 푹 빠져가지고 맨날 이렇게 모욕하는 거 훔쳐보고 정사도 다 때려치고 맨날 양귀비랑 밤낮으로 막 그 사랑을 즐기는데 꽂혀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당나라의 멸망을 불러올 정도로, 안록산의 난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현종이 정치를 별로 싫어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현종 초기에는 정치를 꽤 잘했습니다. 당나라가 진짜 번성하고 전성기였거든요. 이 양귀비 만난 뒤로 현종이 완전 마탱이가 가죠. 그리고 심지어 더 충격적인 건 여러분, 양귀비가 현종의 며느리였다는 거예요. 며느리.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폭 빠진 거야. 완전 충격적이죠. 며느리한테 빠져가지고 되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꽤 괜찮은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뭐지?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것도 꽤 괜찮은 영화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여자친구한테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되게 좀 아들이 그걸 알고 아들이 죽어. 데미지. 데미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와, 거기 남자 주인공 완전 잘생겨, 완전 멋있는데. 아무튼 치명적인 여자. 거기 파무파탈로, 거긴 프랑스 여자가 나오는데 양귀비가 그런 파무파탈이었던 거죠. 양귀비는 현종의 18번째 아들, 현종의 아들의 며느리였어요. 근데 현종이 그 며느리를 보고 막 가슴앓이를 하는 거. 너무 예뻐. 어떻게 내가 갖고 싶은데 어떡하지? 아들 며느리라서 내가 그냥 뺏을 수는 없고, 내가 그래도 왕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를 막 썼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다가 괜히 양귀비가 죄를 졌다 막 이런 식으로 괜히 이상한 죄목을 만들어가지고, 너 저기 도교에 어느 절로 가가지고 너 속세를 떠나 이래가지고 괜히 막 누명을 씌워가지고 양귀비를 쫓아내요. 근데 이 도교는요, 도가사상은 그 도교에 입문을 하게 되면 무슨 도사가 되고, 그리고 속세를 무조건 끊어야 돼. 그러니까 결혼한 그 남편과도 무조건 헤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귀비가 뭐야, 내가 왜 이러면서 그냥 갑자기 억울하게 그 도교의 어떤 절로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 양귀비 나이가 22살이었어요. 그 전에 그 현종의 아들이었던 바로 수왕 이모랑은 나쁘게 지낸 것도 아니었어요. 한 6년을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현종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그 절로 떠나면서 현종이 엄청나게 구애를 했죠. 막 엄청난 폐물, 막 금덩이, 막 사치스럽게 막 하면서 잠깐 절에 가 있고 나의 아내가 돼달라고 많이 꼬셨는데, 결국에는 그 재물에 마음이 흔들렸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결국 잠깐 그 도교에 잠깐 가 있게 됩니다. 그 절에. 산속의 절에 잠깐 있게 되고, 그 남편, 원래 남편은, 본 남편, 바로 수왕 이모는, 이모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모라는 그 남편은, 현종이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게 만들어요. 잠시, 양귀비가 절에 있는 동안. 그리고 나서는 양귀비를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다시 이제 데려와요. 양귀비는 원래 귀비가 아니고, 귀비라는 거는 그 양귀비의 직책, 귀비. 그런 의미고요. 원래 이름은 양옥환입니다. 양옥환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양옥환을 결국 비구니로 만들어서 그렇게 도교의 절을 이제 유폐시켰다가 다시 아들과 떼어놓고 다시 데려옵니다. 몇 년 후 잠잠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최고의 귀비로 높이게 하죠. 그 관직을. 근데 그때 당시 현종이 그게 없었어요. 현종의 현종의 왕비가 없었기 때문에, 황후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양귀비는 거의 황후의 그 정도의 황후의 높이까지, 그 정도의 권력과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현종은 심지어 양귀비가 없으면 밥도 안 먹었대요. 그리고 양귀비가 없으면 잠도 안 자고 평생을 끼고 살고 막 너무너무 좋아했대.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막 장난 아니었던 거야. 완전 폭 빠진 거죠. 그래서 양귀비가 원하는 거면은 막 다 세워줍니다. 처음에는 양귀비가 이제 도가사상 절에 들어갔을 때 계명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태진이란 이름으로 계명을 해요. 그래서 양귀비가 이제 현종한테 오고 나서는 태진궁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둘이 맨날 러브러브 밤낮으로 거기서 사랑을 나누는 장소로, 미래 장소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양귀비랑 귀비에 오르고 나서는 대놓고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 양귀비는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약간 글래머, 양귀비의 모든, 이게 공식 양귀비의 공식 초상화예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통통하고 글래머러스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양귀비의 여러 가지 제가 그림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전반적으로 좀 섹시해요. 현종이 아무래도 엄청난 여색에 빠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도 되게 글래머러스하고 막 골반, 막 허벅지, 통통한 느낌의 그런 미인이었다라는 겁니다. 160에 70kg면은 와우. 근데 여러분 160에 70kg여도요.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면은 몸매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효리가 몸매가 되게 글래머러스 하잖아요. 이효리가 몸무게가 몇인 줄 알아요? 이효리도 키가 작은 편이거든요. 160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 150 몇 정도인데 이효리가 54kg래요. 한 가슴만 5kg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도 골반을 중요시했고, 그러니까 소위 요즘으로 말해서 육덕진 몸매였던 거죠. 여러분들도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온 몸매가 좋잖아요. 가슴도 똑같은 살이고 배도 똑같은 살인데 뱃살은 싫어하고, 하나님 뱃살 막 극혐 막 이러면서 뱃살은 싫어하고, 가슴 뭐 엉덩이 살은 좋아하시잖아요. 옛날부터 예로부터 남자들은 똑같아. 남자들은 이제 풍만한 가슴, 풍만한 엉덩이 뭐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았나. 자, 그리고 양귀비,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바로 양귀비의 컴플렉스. 저는 이거 사실 이제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양귀비가 그런 컴플렉스가 있다니. 양귀비의 컴플렉스는 바로, 양귀비의 컴플렉스는 어릴 적부터 내 인생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에 휘말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를 몰랐을 땐 이런 외로움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밀려오는 걸까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내 몸엔 암내가 나요. 내 주위엔 사람이 없죠. 지하철을 타서도 손잡이를 잡을 수 없. 바로 암내였습니다. 제가 노래로 지금 힌트를 드렸어요. 하이바의 암내 제거수술 축하해를 잠깐 틀었는데요. 암내가 최고의 컴플렉스였답니다. 그냥 살짝 알시큼해 이 정도의 암내가 아니라 정말 구역질 나는 그런 액취가 나가지고 목욕을 하다가 목욕을 이렇게 시중드는 시녀들이 막 이럴 정도로 막 뛰쳐나갈 정도로 막 토를 한다던가. 그래가지고 그게 토를 하거나 난리를 치는 시녀들은 죽였대요. 소문날까봐. 죽이거나 교체하거나. 너 이거 발설하면은 넌 그냥 죽음이야. 이런 식으로.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마. 이러면서 쫓겨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양귀비 시녀가 되려면 약간 저처럼 제가 약간 비염이거든요. 제가 좀 비염이어서 저도 시큼한 냄새 잘 못 맡아요. 그래서 제가 비염이라서 그 암내도 잘 못 맡았어요, 심지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맥도날드에서 일했을 때 맨날 그 단골이었던 그 흑인분이 있었는데 그분 주문은 꼭 나만 받게 했거든? 왜 그래, 너네들? 왜 이렇게 차별해? 나는 이렇게 막 인사하고, 심지어는 막 햄버거 갖다 주면서 뭔가 필요한 거 없냐? May I please? 막 이러면서 막 필요한 거 없냐고, 막 would you please? 막 이러면서 막 말 걸고, 너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한테 남내 안 나? 이러는데, 잘 모르겠는데? 암내 잘 못 맡아요, 제가. 지금은 비염 수술을 해서 살짝 조금 시큼함을 느끼긴 하는데, 예전엔 비염이 심할 때는 항상 코가 잘 막혀 있어가지고 잘 몰랐어요. 비염 축농증 심하면 암내 잘 몰라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너 뭐야, 너 지금 나 암내 안 나. 시끄러워. 시리가 갑자기 또 나타나가지고 네, 시리가 가끔씩 방송에 참여해요, 여러분. 얘 관종이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 얼마나 이 양귀비가 암내가 심했냐면 하루에 5번에서 6번 정도 계속 목욕을 했어야 됐대요. 그 암내를 씻기 위해서. 자, 그럼 이 암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메이징 스토리 여기서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짜잔. 이게 오전에만 몇 번째인가? 현중이 찾아왔는데 계속 목욕만 하고 있어요.
오늘따라 마마님께서 많이 늦으십니다. 모시고도 남은 시각인데. 늦어지는 걸 보니 또 시작하셨나 보구나. 예? 뭘 시작했던 겁니까? 넌 마마 곁에 있으면서도 아직 몰랐단 말이냐? 마마의 비밀을 아는 궁녀들은 다 당하지 않았느냐? 예? 그게 무슨... 아, 또 소리 잘 안 들리세요? 너는 나가 있거라. 예. 다시 한번 묻겠다. 무엇 때문에 그리 놀란 것이냐? 이게 애초에 여기 음량이 작구나. 마마의 등을 본 순간 그런데 양귀비의 등에는 아무것도 제가 그럼 추가 설명을 해볼게요. 목욕을 하는데 등짝을 보는 순간 순간 냄새가 역한 암내가 냄새가 났습니다.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뭐라? 역한 냄새.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역한 냄새가 역한 냄새가 확 올라와서 저도 모르게 그만 토하고 막. 궁녀가 말한 역한 냄새의 정체는 바로 겨드랑이에서 나는 암내였다. 이 암내가 얼마나 심했길래. 마마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이 냄새더냐. 암내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도 역하냔 말이다.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냄새가 너무 역하여 가까이서 맡으면 헛구역질이 나온다 하더구나. 아, 토할 그게 정도. 말이 됩니까? 마마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은 일행은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다. 이건 산에다 묻어버리거라. 예, 마마. 막 그 주로 이제 속옷을 맨날 버렸대요. 너무 젖어서 암내로. 코에다 솜을 막고 그렇게 매일 코를 막고 버틴 거예요. 입으로만 숨 쉰 거야. 하더구나. 김이모께 그런 비밀이 있었구나. 아유 깜짝이야. 소리가 갑자기. 네. 이런 비밀이 있었다라는 거. 암내가 양귀비에게 가장 큰 컴플렉스였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왜 양귀비가 특히 암내가 심했을까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약간 추측을 하는데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친구들이 딱 우리 반에 되게 가슴이 크고 꽤 통통했거든요. 그런 S양이 있었는데 암내가 장난 아니었대요. 근데 제가 B형이라 나는 S양한테 별로 냄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나한테 진짜 딸기우유 갖다 주고 조공을 바치면서 체육 시간 끝나고 한 번만 자리 바꿔달라고. 그 옆에 짝꿍이 진짜 정신이 혼미하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자리를 몇 번 바꿔준 적이 있어. 그리고 걔가 약간 좀 암내 때문에 약간 따돌림을 당했었거든요. 저는 암내를 못 맡으니까 잘해줬어요. 그랬더니 한나야 너는 나한테 냄새 안 나? 그러니까 뭐 나는 그닥 잘 모르겠어 해주고 좀 친하게도 지내고 좀 걔가 좀 안쓰럽고 해가지고 제가 같이 막 좀 친하게 지내고 목욕탕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와, 중학교 2학년인데 가슴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저는 이제 목욕탕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바바바바박 밀어요, 여기를. 뭐 그냥 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이렇게 가슴을 들어서 밀어야 되는. 여기 벌리고 밀고 들고 밀고. 그래서 와 좋겠다. 이름 말하면 안 되지. 이름은 말해 상관없지 않나? 성 안 말하면. 성미야 넌 진짜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가슴이 크냐. 나는 뭐지? 뭐 이렇게 스무룩 이랬더니 하나도 안 좋다고. 여름에 땀띠 나고 너무 불편하다고, 무겁다고. 그래서 뭐 등이 아프다는 등 그런 행복한 고민을 얘기했었는데,
그 친구는 또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그때 무슨 보건 시간인가 뭐 아무튼 그런 인공호흡을 테스트할 때가 있었어요. 최성미 아니에요. 예, 그 인공호흡 같은 걸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 친구는 인공호흡을 테스트했어야 되는데 걔가 눕는 순간 단추가 튕겨나갔어. 이렇게 교복 단추가. 그래가지고 와, 교복 단추가 튕겨나갈 정도라니. 걔는 맨날 교복 단추 다느라고 힘들었어. 그 정도의 글래머였어요. 가슴이 한 G컵 정도 됐나? 너무너무너무 컸어요. 제가 태어나서 본 가슴 중에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막 아무튼 가슴에 엉덩이가 달렸다는 그런 느낌? 근데 그 친구가 앞내가 장난 슈퍼 앞내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통통하고 글래머러스하고 약간 그런 쪽 그런 호르몬이 이제 좀 있는 아이들이 앞내가 심한 게 아닌가. 물론 제가 모든 글래머 여성들을 앞내로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가슴이 작다고 해서 그분들을 앞내로 지금 약간 비하하는 거 아니고요. 약간 그런 몸의 체질이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냥 제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귀비의 그런 고향에 대한 설도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주로 남방 쪽에서 왔다는 설이 있어요. 왜냐면은 양귀비가 남쪽의 과일을 되게 좋아했다고 하거든요. 양귀비가 남방의 과일, 바로 여지, 바로 리즈라는 이 과일을 좋아해가지고 북경에 있는 베이징에서는 이걸 구할 수가 없어. 뭐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서도 이걸 구할 수가 없어서 그 당나라 아주 남쪽에서 이 싱싱한 이 과일을 구하느라고 진짜 힘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역사서에. 약간 징그럽게 생겼어요. 약간 제가 항공포증이라 좀 징그러운 것 같아요. 이게 뜯어먹는 그런 과일이라고 하는데 리치? 드셔보신 분 있나요? 이거 약간 뷔페에 가면 있는 그런 비슷한 건가? 아무튼 이렇게 남방의 과일을 좋아했고, 그리고 양귀비의 이제 출생설이 남쪽 저기 홍콩과 저기 베트남 그 사이에 위치하는 그쪽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은 양귀비의 그런 외모가 여러분 혼혈이 좀 예쁜 거 아시죠? 양귀비의 그런 외모가 약간 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풍만하고 글래머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혹시 동남아 계열이나 서양 쪽하고 섞이지 않았나. 왜냐면 북방계통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좀 약간 북쪽에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앞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 남방 쪽, 우리 흑형분들, 그분들이 앞내가 되게 심하대요. 물론 저는 그렇게 심하게 맡아보지 못해서 그 느낌을 모르는데 제가 아는 오빠가 그 흑형분들하고 농구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리바운드 하거나 이렇게 슛 넣으면은 공 가져 이럴 정도로 앞내 공격이 진짜 장난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도 그 특유의 앞내가 있대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나는 앞내를 잘 몰라서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너무 나도 앞내를 맡고 싶고. 그래서 앞내가 정확히 어떤 역함이야? 그러니까 뭐 양파 냄새? 그 정도 생각하면 돼? 나 양파 냄새 맡을 수 있는데 그랬더니 양파가 아니라 양파를 며칠 동안 썩힌 뭐 그런 냄새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제 앞내도 잘 못 맡아요. 그래서 상한 것도 잘 모르겠고 지금 비염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큼한 냄새 잘 못 맡으시는 것 같아요. 못 맡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인도 앞내 나나요? 네팔, 인도, 타밀족, 스리랑카 다 앞내가 심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래쪽 지방이 그렇다는 거죠. 중국보다는 이런 동남아라던가 그런 서양 사람들이 앞내가 심하다는 거. 우리나라도 앞내 심한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앞내 심한 편 아니지 않나요? 아무튼 제 예상이에요. 그냥 혹시 그냥 약간 남방 계열하고 뭔가 약간 혼혈이 돼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가슴도 크고 그런 몸매여서 앞내가 심하지 않나. 제가 앞으로 가슴 큰 친구들한테 한 명씩 물어볼게. 너 혹시 좀 앞내 심하니? 이런 식으로. 가슴 크면 좀 앞내 심하다는 그런 학설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는 뭔 소리야? 나는 가슴이 작아서 앞내가 별로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아닌가. 원래 사람이 다 가질 순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궁금하죠? 현중은 과연 앞내를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목욕하고 왔어요. 목욕하고 왔어요. 기다리셨사옵니까? 부인, 왜 그리 목욕을 자주 하는 것이오?
짐을 보는 것보다 목욕이 더 좋소. 폐야, 화나셨사옵니까? 기분 푸시옵소서. 애교. 근데 폐하께서는 그 액취를 어찌 그리 잘 견디시는 겁니까? 그건 말이다. 폐하, 괜찮으십니까? 엄청난 괜찮소. 비염 환자에다가 이게 대체 몇 축농증이었던 년째입니까?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셔야 할 폐하께서 콧물을 달고 살았대요 좀. 괜찮으시니 짐에겐 부인이 있지 않소. 부인만 있으면 난 아무렇지도 않소. 폐하, 천생연분이죠. 소첩에게 무슨 냄새 안 나옵니까? 아, 이놈의 코가 막혀서 부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이요. 하나 다행인 줄 알아. 아마도 꽃 향기가 나지 않겠소. 폐하, 네, 엄청난 축농증 때문에 네, 중국 야사에 따르면 양귀비는 암내가 심해 하루에 5번씩 향욕을 즐겼고 현종은 늘 축농증을 달고 살아 양귀비 암내를 맞지 대단하죠? 못하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양귀비는 사람들이 자신의 암내를 맞지 좋은 향이 못하기 나는 위해 향주머니를 늘 향이 겨드랑이 짙은 쪽 이런 데다가 진향 놓고 주머니를 다녔대요.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아이고. 아우 소리가 갑자기 커져요. 이런 식으로 진짜 완전 천생연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그 사랑에 빠지거나 그럴 때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남들은 되게 이 성격이 싫은데 그 남자는 그 성격이 좋다던가 본인의 취향 저격이잖아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도 뭔가 딱 맞았던 거죠. 양귀비는 예쁘지만 암내가 심한데 현종은 암내를 못 맡아. 막 이런 식으로 축농증이 심해. 그래가지고 뭐 냄새가 나봤자 뭐 꽃냄새가 나겠지. 이런 식으로 그저 좋은 거죠. 예, 다른 사람들은 접근 불가. 아, 수왕 이모도 전 남편도 암내를 어떻게 버텼을지. 혹시 전 남편은 암내에 되게 막 고통받고 있었었는데 다행이다 이랬을지도 모르겠죠. 아무튼 이렇게 양귀비는 암내가 그렇게 심했다라는 거. 비염도 유전이다. 비염은 좀 유전이에요. 비염, 뭐 아토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비염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이제 세수를 하면 꼭 재채기하고. 근데 저는 비염 수술하고 진짜 좋아졌어요. 제가 진짜 비염이 예전에 얘 왜 그래 진짜. 얘 비염 수술하고 예전에는 비염이 심할 땐 재채기 진짜 거의 뭐 콤보로 계속 재채기 연달아서 한 5번 하고 눈 빨개지고 막 괴롭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없어졌어요. 예, 큐브 이벤트는 이따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막 그런 거 4대 미녀 명칭 할 거예요. 치머, 나간, 폐월, 수화 뭐 이런 거. 자, 그럼 양귀비의 이런 암내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목욕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목욕탕도 양귀비만의 목욕탕도 현종이 만들어주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화청지라는 곳인데요. 화청지에 실제로 지금도 가면 이 양귀비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양귀비상에 양귀비 조각을 해놨는데요. 좀 약간 좀 너무 서양 사람 같죠? 막 비너스 느낌? 요것도 좀 마르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풍만한 가슴, 탄탄한 허벅지, 엉덩이 이런 식으로 좀 통통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양귀비가 이제 막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다 라고 해서 여기 가면은 사진을 주로 막 특정 부위를 사람들이 이렇게 손에 대고 찍고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블로그 보니까. 이제 화청지는 양귀비와 현종이 주로 목욕을 하고 온천욕을 즐겼던 둘이 사랑을 나눴던 역시 밀회의 장소입니다. 화청지에 가면은 양귀비가 실제로 이렇게 목욕을 했던 해당탕이 여기 있어요.
이제 해당 탕은 양귀비가 여기서 이제 해당화 막 이런 식의 이제 꽃의 이름을 지어서 만든 탕인데 입구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양귀비가 이쪽으로 오고 다른 반대쪽은 현종이 들어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목욕 같이 했어 이것들. 이분들 목욕하면서 말이야. 자, 아무튼 목욕을 했고, 그리고 또 연화탕이라고, 이거는 좀 더 크죠. 이건 황제의 목욕탕입니다. 황제의 목욕탕. 황제가 여기 있다 뭐 연화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으면요, 약간 변태적이야 건물이. 요 연화탕 바로 앞쪽에 해당 탕에서 양귀비가 나올 수 있는 통로를 고기로만 딱 만들었대. 그래가지고 양귀비가 목욕하고 나오는 거를 현종이 이제 목욕하면서 지켜봤다고. 그게 좀 현종이 약간 훔쳐보는 걸 좋아했었나 봐요. 그리고 뭐 이제 이런 화청지를 군데군데 보자면 화청지에 정말 이렇게 막 멋있는 곳에, 여기는 어떤 정자냐면 양귀비가 목욕을 마치고 머리를 말리는 까마니 3단 같은 머리를, 옛날 사람들은 머리를 계속 길렀잖아요. 그 머리를 이제 이런 자연바람에 말리는 정자라고 합니다. 멋지죠? 와, 저런 산속에서 이렇게 머리를 말리다니. 옛날엔 드라이기도 없었고 이렇게 바람에 말렸던 정자도 있을 정도로, 와, 양귀비만을 위한 온천욕, 정자, 뭐 이런 화청지를 만들 정도로 현종이 얼마나 양귀비한테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약간 스파, 노천 스파 같은, 여기 실제로 아직도 탄산수 같은 느낌의 그런 온천이 아직도 나온대요. 여기에 온천 그 성분이 피부에 되게 좋아서 당시에 양귀비는 진짜 하루에 5번, 6번 거의 매일 맨날 온천욕을 즐겼기 때문에 몸이 되게 부드럽고 몸이 하얗고 피부가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피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양귀비가 했던 목욕 중에 또 하나가 유명한 게 청주목욕. 요즘 우리 유명한 연예인 뭐 엄정화 뭐 이런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데, 목욕물에다가 청주를 넣어가지고 하는 목욕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각 미인들은 각 특유의 목욕법이 있어.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목욕인지 아시는 분? 클레오파트라는 그런 하얗고 촉촉한 피부를 위해서 우유 목욕을 했대요. 우유 목욕을 요즘 여자분들도 목욕탕 가면은 하거든요. 목욕탕 가면은 아주머니들 몸에 별걸 다 발라요. 일단 우유 기본으로 바르고, 그래서 목욕탕 가면, 공중 목욕탕 가면 제일 좀 맡기 싫은 게, 시큼한 냄새는 별로 제가 잘 못 맡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냄새가 요플레 냄새. 그 요플레를 몸에 막 발라요. 막 이분은 딸기 요플레, 이분은 플레인 막 이런 식으로 몸에다가 막 계속 양념을 하셔. 그 다음에 막 소금 막 이런 거 막 바르고 몸에다 자꾸 밑간을 해. 그래서 그 요플레 같은 거. 그래서 저희 엄마도 요플레 발라요. 그리고 그 요플레도 이제 아주머니들은 이제 그 워낙 알뜰하시니까 그 요플레도 그냥 요플레가 아니라 주로 상한 요플레, 집에서 이제 요플레가 유통기한이 지나잖아. 그럼 목욕탕에 가져가서 바르시는 거야. 머리에 마요네즈 막 바르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냄새가 막. 그런데 우리는 우유를 한 팩을 가지고 이렇게 몸에 뿌리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아이의 욕탕에다가 우유를 가득 넣어서 목욕을 할 정도로 사치스러운 목욕인 거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우유를 욕실에다 가득 넣고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생각하면 우유가 얼마나 들까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요, 여러분? 장난 아니겠죠. 정말 사치스러운 목욕. 이 양귀비 같은 경우에도 비싼 술을 가득 담아서 술에다가 청주 목욕을 했다라는 거. 네. 자, 아무튼 이런 현종이 엄청나게 충농증이 있어서 그 암내를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현종과 양귀비는 아무튼 엄청나게 러브러브, 사랑에 빠져가지고, 정말 막 둘의 그림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오붓오붓해요. 아주 그냥 러브러브에 빠져가지고 그냥 현종이 거의 10년간 정사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종이 한 50세에 양귀비를 만나요. 양귀비가 귀비가 된 게 22살이었고 현종은 몇 살이었냐면 56세에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거 몇 살 차이야? 30, 거의 뭐 20 와, 26? 거의 뭐 이건 띠동갑을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쵸? 현종이 56세, 양귀비 22세.
대박이죠. 아, 그러네요. 30세가 넘네요. 제가 헬셈을 잘못했어. 34세? 34살 차이? 와, 이건 뭐 장난 아니네. 빠질 수밖에 없었겠네. 현종은 늙었고 양귀비는 진짜 예뻤겠다. 그쵸? 현종 눈에는 완전 우리 애기였겠네. 우쭈쭈 우리 애기. 요즘 연예인들도 띠동갑 넘어서까지 막 결혼하고 이러잖아요. 와. 현종은 양귀비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56세부터 10년간 정사를 손에 거의 놓고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양귀비가 완전 최고의 권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둘이 맨날 이렇게 막 꽃 따라주고 둘이 맨날 부비부비 막 목욕하고 맨날 사랑을 나누느라고. 예, 제가 수학이 약해서요. 제가 수포자라 암산이 안 돼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양귀비가 너무 권력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귀비의 그런 세 자매들도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고 높은 관직의 그런 신하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외척이 되고, 그리고 양귀비 약간 오빠인데 좀 약간 좀 껄렁껄렁거리는 약간 깡패스러운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양소라는 그 양귀비의 오빠를 양국충, 국가의 거의 약간 총리급의 그런 높은 양국충이라고 해가지고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해서 양국충이 이제 정사를 아예 그냥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 양국충이 점점 세력이 높아져요. 그런데 이때 당시 되게 정치를 잘하고 사람들이 인기를 많은 안록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록산은 양귀비가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총애할 정도로 안록산도 점점 권력이 높아졌어요. 근데 그게 실수였던 거지.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될 수 없듯이 양국충하고 안록산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양국충이 안록산을 죽이려고 했어요, 먼저. 그러니까 안록산이 본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혼자서 할 수는 없고 사사명과 함께 같이 반란을 일으킨 게 바로 안사의 난이고, 이것 때문에 당나라가 휘청휘청 거리게 됩니다. 뭐 당나라의 역사를 뭐 다 얘기하자면 아무튼 안사의 난 때문에 당이 쇠퇴가 되게 되고 이제 막 지방 절도사들이 막 난립을 하게 되고 나중에 황소의 난으로 당나라가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게 된 이유도 결국 양귀비 때문인 거죠. 양귀비가 안록산한테 권력을 그만큼 줬던 거고, 또 양국충은 양귀비의 오빠니까. 내가 이걸 안 껐구나. 감사합니다, 킹님. 고마워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완전 정말 경국지색, 나라를 진짜 무너뜨릴 만큼의 색을 가지고 있는 예뻤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피플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둘이 사랑을 하다가 근데 마지막은 좋지 않았어요. 그 안록산에는 안사의 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일단 양국충을 죽이고 양귀비 내놔라. 나라를 이렇게 멸망시킨 양귀비를 죽여야겠다. 이래서 이제 길을 막아요. 둘이 이제 피난을 가는데, 안사의 난이 일어나고 이제 죽임을 당할까봐 이제 몰래 피난을 가는데 사람들이 길을 막아섰어요. 그래서 현종한테 양귀비 빨리 내놔라. 안 그럼 너도 죽이겠다. 근데 현종이 그냥 양귀비를 내놔요. 그래서 이때 많은 설이 있는데, 양귀비가 그 현종의 그 조력사라고 해가지고 현종의 그냥 그 옆에 있는 현종이 가장 그 가까운 신하가 데려가가지고 조용히 목을 매서 자살했다는 설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설은 너무 양귀비 미모가 너무 예쁘고 그 조력사를 이제 구워 삶아가지고 제물로 구워 삶아서 시녀를 몰래 죽이고 양귀비가 일본으로 망명했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심지어 구당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게 역사서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심지어 이게 다 그 구당서의 기록에 여기 찾았다. 자, 양귀비는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으며 일본에서 여생을 살다가 일본 땅에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양귀비가 정말 죽지 않고 일본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 일본의 그 야마구치현이라는 곳이 있대요. 잠시만요.
거기 실제로 양귀비 마을이 있어요, 일본에, 여러분. 야마구치현이 이제 해안가 마을인데, 이 야마구치현의 그 야마구치 그 해안이 중국 쓰레기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렇게 몰려온대요. 그러니까 해류의 방향이 중국에서부터 야마구치현으로 이렇게 해류가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중국 쓰레기가 올 정도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설득력 있게 요거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제 양귀비가 이제 급하게 이제 배를 타고 아무데나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 풍랑을 만나고 그때 당시는 막 모터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을 통해서 해류를 따라서 그냥 오는 것인데 며칠 동안 고생을 하다가 해류를 타고 요쪽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실제 이 야마구치 현에는요, 양귀비 마을도 있고 여기 관광 기념품으로 아직도 이렇게 막 양귀비 마을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내, 양귀비 마을 안내. 유야라는 이제 야마구치현의 유야라는 그 동네에는 양귀비 이렇게 막 양귀비 마을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양귀비의 무덤도 있어요. 그 양귀비 무덤 앞에는 이 양귀비 상이 거기 있어요. 일본에.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양귀비 마을이고 양귀비 동상이 있지 않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요것을 이제 과연 믿을만 한 것인가 막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90년대에 되게 유명했던 아이돌 거의 아이돌 가수급, 이제 배우급 이 야마구치 모모에가 자기가 양귀비의 후손이다라고 말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봐라, 난 양귀비의 후손이다라고 밝혀요. 2001년에 중국에 가서 밝혔거든요. 근데 얼굴이 약간 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설이 많아요. 이 야마구치 모모에가 이제 양귀비가 만약에 정말 일본에 와서 망명을 하고 살았고 거기에 자식까지 낳았다는 그런 설이 있거든요. 이제 보면은 구당서에 근위대장이 양귀비의 시녀를 죽여서 양귀비가 죽은 것처럼 위장한 후 양귀비는 빼돌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 일본에서 살다가 일본에서 죽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자식을 낳았다는 그런 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 야마구치 모모의 양씨는 그 양귀비 양씨가 아니고 자기가 이 초상화랑 약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유명세를 위해서 그냥 조작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일단 포스터랑 봤을 때는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연 그거는 이제 미스테리죠. 사실 이거는 완벽히 믿기는 뭐하지만 이것도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양귀비가 일본으로 망명 간 이야기. 네, 잠깐만요. 얍. 맞다. 자네 우리 옆집으로 이사온 여인을 본 적이 있는가? 그 설마 이렇게 들었나? 그렇게 미인이라면서? 말도 말게. 내가 직접 맞닥뜨렸는데 심장이 딱 멈추는 줄 알았다니까. 진짜 그 정도인가? 그렇고 말고. 자네 왜 그러는가? 저기 저 여인이었어. 놀랍게도 그녀는 자결한 양귀비였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제 그만 가자꾸나. 마마. 왜 그러느냐? 어차피 죽을 목숨, 귀비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영광을 주겠다는데. 비비마마께서 자결하셨습니다. 장군님, 확인할까요?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너는
육년아 데려가도록 해라. 예. 따라오너라. 궁녀복을 입고 나타난 양귀비. 그녀의 죽음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중국 역사서에 따르면 근위 대장이 궁녀를 대신 죽여 양귀비를 빼돌렸고, 양귀비는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 그곳에서 죽었다고 기록돼 있다. 日本70年代的歌手山口百惠堪称是日本最具代表性的国民偶像。2002年接受访问的时候，曾经自己爆料说是杨贵妃的后代。 또한 2002년 일본 아이돌의 전세를 닮았죠? 벌이는 야마구치 모모에가 자신이 양귀비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인데, 이마 놀라운 저희 사실은 털까지 비슷해. 중국에 있다는 양귀비 묘가 일본에도 있다는 것이다. 대체 그녀는 마지막 생을 어디서 보낸 걸까? 동양의 대표 미인이라 불리는 양귀비. 그녀 일생에 대해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는 당나라를 뒤흔들 만큼의 경국지색이었고, 그녀의 인생 역시 끝까지 파란만장했다는 것이다. 주로 포스터를 보면은 진짜 약간 좀 동남아 느낌이랄까? 좀 완전 중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일본에 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죽었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양귀비는 묘가 2개입니다. 그 중국에 가면은 중국 양귀비 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도 일본의 양귀비 묘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묘가 2개예요. 과연 중국에서 죽었을까? 일본에서 죽었을까? 그것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현종하고 양귀비가 그렇게 막 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 둘이 그렇게 오붓하게 잘 지냈는데 마지막이 좀 아쉬워요. 현종이 사람들이 막 앞을 가리고 그렇게 사랑했으면 그냥 둘 다 죽여라! 이러고 같이 죽으면 되지. 그때 현종 나이가 거의 이제 거의 60세? 거의 뭐 67세 이 정도 되게 늙었었는데 뭘 또 더 살겠다고 양귀비를 그렇게 내놓고 본인은 살아가지고, 현종이 그렇게 양귀비가 죽고 나서 거의 이제 시름시름 6년을 현종이 그 나이가 72세였다고 하네요. 72세 양귀비를 떠나보내고 6년 세월을 양귀비 초상화 앞에서 맨날 그리워하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대요. 그럴 바에는 둘이 그냥 같이 죽었으면 더 멋진 사랑으로 러브스토리를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아쉬운 게 현종이 화청지에서 양귀비랑 뜨거운 사랑을 속삭였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당나라의 시인 백거이가 장안가라는 그런 시를 만들어서 그런 양귀비와 현종의 사랑을 이제 노래를 했는데 되게 멋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월 7일 장생전에서 깊은 밤 사람들 모르게 한 약속.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기를 원하고 땅에서는 열리지가 되기를 원하네. 높은 하늘 넓은 땅 닿을 때가 있건만 이 한은 끝없이 계속되네. 보면요, 여기서 비익조와 열리지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주로 이제 끝없는 사랑, 막 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비익조는 뭐냐면요, 눈이 머리가 2개고 눈이 각자 1개씩만 달려 있어서 둘이 하나가 돼야지만 날 수 있는 새를 이제 비익조라고 합니다. 비익조. 열리지는 뭐냐면요, 제가 열리지는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거 이따 다 퀴즈 낼 거야. 비익조 한문. 그리고 열리지는 나무가 자라다가 가지가 서로 붙어가지고 결이 하나가 된 거야. 나무가 하나가 돼버려. 이런 나무도 있고, 이 열리지 나무 우리나라에도 검색해보면은요, 막 나무가 서로 막 뒤엉켜가지고 정말 사랑을 나누듯이 이렇게 뒤엉켜가지고 약간 좀 야한 느낌으로, 야한 포즈? 뭐 그런 느낌으로 하나가 된 나무들도 있어요. 이게 열리지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생에서 사랑을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우린 다시 태어나면 열리지가 되자. 뭐 이런 식으로. 멋지죠? 뭐 열리지란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쵸? 멋지죠. 이렇게 다 하나가 된 나무.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고 땅에서는 열리지가 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랑의 언약을 맺었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현종이 난 죽기 싫으니까 양귀비 데려가세요.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다는 게 조금 약간 비겁하고 아쉽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리지 비익조. 이렇게 현종과 양귀비는 사랑을 했고,
그리고 야마구치 모모의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전성기 때 얼굴이고요. 양귀비랑 좀 어느 정도 닮았다라는 거. 과연 이 야마구치 모모에는 양귀비의 후손일까? 일본에 양귀비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도 미스테리에 빠져 있죠. 중국 쪽에서도 인정하는 부분도 인정하는 학자들도 있고 일각에서는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일본이 관광으로 우리 양귀비를 사용하는 것이 막 불쾌하다. 뭐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역시나 많지만 제가 오늘 사운드 문제 때문에 너무 방송을 늦게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